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약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테마주 위주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들까지 다시금 테마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돈나무 주식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란톡 단기 종목들 눈에 띄고 있죠. 매세 이상이 6.7%, 오브제는 7.2%를 기록하고 있고, 생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공략 주셨던 시공테크와 애니능률, 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장에서 공략을 주시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신 생방송 공략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공략을 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방송 바로 당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오전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생방송 공략주로도 지금 10%가 넘는 상승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빠르게 순환하는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교육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현재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생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생방송 함께 하시고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야 이렇게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능률 최근 정부 정책 수혜주로 공략을 주시고 최근 시장에서 한 주 만에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 공략주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돈나무 주식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노란톡 종목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하루 만에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오면서 6.7%를 하루 만에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인 수익들은 역시나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 노란톡 종목으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고요.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 알람을 통해서 이제는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매수와 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으로도 지금 30만 원부터 7만 원, 6만 원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셨습니다. 시장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인 수익 그리고 생방송 공략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 인증 사진들 올라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노란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브젠입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7.2%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정말 단기적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면서 7.2%의 단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살펴보시면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죠. 이렇게 생방송 공략주 좀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종목으로도 단기 수익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전도체와 암호화폐, 그리고 정치 테마입니다. 오늘 마침 초전도체와 정치 테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제가 어떤 테마를 선택할지,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공략주를 제공해 주실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돈나무 주식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네,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돈나무의 주식 농부 영웅 전찬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조금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주도 우리 영웅 전찬함과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서 공략주들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에 계속 띄워드리고 있죠. 참고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자체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못하는 걸까요? 일단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동조화 현상, 즉 한마디로 커플링 한다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커플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일단은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한 이틀 전이었죠.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약세 마감을 했는데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1%에서 2%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조금 주가들이 조금 약세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BM 등의 주가들이 약세 보이면서 지수가 약세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는요. 에코프로가 상승 나오면 지수가 상승 나오고 에코프로가 하락 나오면 지수가 약세 보이는 그런 변태적인 시장이니까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시황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오늘 역시나 테마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초전도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초전도체를 사실 전문가님께서 서남이라는 종목으로 또 큰 수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다시금 초전도체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뭐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한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당연히 서남이라든지요,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또는 파워넷이라든지 이런 또 모비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전도체는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은 LK99이기 때문에요. LK99 자체가 아직 실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독일의 유명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인도,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이 LK99에 대한 이런 말 한마디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은 지금 절대로 공략을 하셔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성 델타테크나 서남이라든지요. 이런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상승 나올 때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도 하고 리스크 관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서남이 16.8%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전도체 테마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초전도체 테마를 눈여겨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상승에는 따라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전도체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가님 그리고 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하면서 거의 공모가 대비했을 때 뭐 2배, 3배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지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한 분들은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어떠실까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다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청산해가지고 매도해서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처럼 그게 막 뭐 70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보시고 나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아나운서님? 사실 저는 머티가 상장하면서 네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내려가고 있네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병폐예요, 병폐.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적폐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이미 자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모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봐왔잖아요. LG 화학에서 분사해서 상장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아니요. 몰라요? LG 화학에서 분사해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네. 그리고 SK 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였어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상승 나오니까는 SK 케미칼의 주가는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가지고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오니까는 LG 화학의 주가 역시도 계속 곤두박질 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계열사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하니까는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에코프로 살래? 에코프로 머티 살래? 내가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은 에코프로 머티 사면은 최소한 한 20주 가까이는 아니면 한 15주 가까이는 살 수 있는데 에코프로는 한 주밖에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에코프로 머티로 집중 공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매수세가 집중되니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제 소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주가가 약세 보이는 거고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이 BM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빠질 거다.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하락 나오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머티의 상승 탄력도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형제들 그만 괴롭히시고 그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 이후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더 이상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3일에서 5일 정도는 앞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문가님의 지난 종목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에서 최근에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공략 주시고 현재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애니능률을 사실 정말 자신감 있게 가져오셨는데 그 자신감에 걸맞은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몇 프로 상승 나왔죠? 한 20% 넘게 올라갔죠. 봐봐요. 제가 애니능률을 한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네.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공교육 정상화가 저출산 해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방송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니능률이 저렇게 아주 시원하게 상승 나왔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도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수능 문제가 어려웠냐 쉬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이 수능 문제에 대해서 또 인강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사교육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학원 스타 강사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 뭐 쉽다, 이건 킬러 문항이다, 킬러 문항 없앤다더니 킬러 문항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을 지펴가지고 또 상승 나왔었던 모멘텀 중에 하나가 우리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한땡땡 씨 같은 경우가 대구, 울산,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청을 설립을 조금 어떻게 보면 꼭 필수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민청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이 교육 테마들이 조금 엮여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역시나 외국인한테든 대한민국 사람한테든 공교육이 우선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이 낳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관련 종목은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더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제가 이야기한 목표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목표가는 조만간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상승 나오면은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니까는요. 애니능률을 공략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욱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니까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돈나무 주식에서 공략 주시고 현재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자료와 힌트들 제공해 주시면서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죠. 아직 목표가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목표가 근처까지 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돈나무 주식에서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최근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함께 공략해보시면 되겠고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3가지 테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어제 정말 늦게 잤잖아요. 이거 고르시느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네, 실제로 김치 같은 경우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이 김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갓김치, 열무김치, 배수김치, 뭐 겉절이, 뭐 콩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김치 좋아해요? 저는 그냥 겉절이 김치 좋아합니다. 저도 겉절이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겉절이 좋아하고 그럼 김치 이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 좋아하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신 재미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김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회사들도 테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테마도 굉장히 많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도 각자가 좋아하는 테마 같은 경우가 있을 거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은 주린이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공략한 테마들 위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방송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초전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테마입니다. 실제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께서 비트코인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테마주 같은 경우 암호화폐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한땡땡 씨라든지 또 다가오는 총선 일정에 맞춰가지고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및 정책 테마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오늘 이 시장에서 갑자기 서남 신성텔타테크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역시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중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초이스 해주시는 제가 테마를 네.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이 초전도체를 초이스한다. 네. 그럼 저는 서남 신성텔타테크에 이어가지고 또 올라갈 오. 초전도체 관련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정치 테마 같은 경우를 초이스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노을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오리콤이라든지 극동 유아에 이어가지고 또 상승 나올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암호화폐 테마를 초이스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더 그리고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에 속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초이스 해주시겠어요? 우선 지금 초전도체, 암호화폐, 그리고 정치 테마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초전도체 테마는 앞으로 눈여겨보지 않는 게 좋겠다.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초전도체는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애니 능률로 수익을 주셨기 때문에 정치 테마도 제외를 하고 나면 암호화폐가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암호화폐 테마 선택해도 되겠죠? 그럼요. 암호화폐로 네. 그러면은 진행을 할 건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운맛으로 한번 조금 주문을 매운맛이요. 해봤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한민국 사람 하면 급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가 네. 흔히 매운 걸 잘 먹습니다. 아, 맞아요. 고추장.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해외 제가 나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홍콩 마카오로 갔을 때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제일 반가워했던 게 뭔지 아닙니까? 김치인가요? 김치도 반가워했지만은 네. 이게 같이 패키지 여행 간 어떤 아주머니께서 맛다시라고 해가지고 고추장 소스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 네, 이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한테 고추장 김치 빼면 우울증 걸릴 정도로 이게 밥을 못 먹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 조금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운맛에 속하는 좀 암호화폐 테마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왜 이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공략해야 되는지부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웅 전차남이 말한다. 이번 주에 무엇을 살까?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 아나운서님이 암호화폐 초이스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께 바로 브리핑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의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합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2,6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은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는 40%에서 50% 이상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목표가 7,000원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테마 공략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번 1월 달이죠. 내년 1월 달, 2024년 1월 같은 경우가 이제 채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SEC, 이 SEC가 미국 증권선물위원회거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도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려면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나 승인이 떨어져야만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속하는 게 미국 SEC예요. 근데 이 미국 SEC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이거를 승인을 하냐, 승인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정, 정해지는 그 일정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증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비트코인은 이 ETF,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린이 분들께서 코인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코린이들 같은 경우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코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코인을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저는 코린이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상승 나올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 관련 주가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주식 리스크 회피성 자금 요인.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2024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반감기 현상이 있어요. 이 반감기 현상 같은 경우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반감기가 뭐야? 나는 감기는 알아. 감기나 대감기는 알아도 반감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역시나 다음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 마크가 있다는 SEC를 상징하는 마크고요.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대비의 초일기를 한마디로 미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상장할 수 있는 한마디로 ETF가 승인되면은 미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 나올 수 있는 게 요 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뉴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없다, 동결도 없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 증권가인 윌가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다. 한마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재차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 유입이나 이런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대륙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두 대륙에서 유럽이랑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 나오고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정 보내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냉각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보다도 휴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계속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소모적인 분쟁 수준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인플레이션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전쟁 이슈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테마주 지금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계속 낙폭을 키워가면서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전자산에 속하는 주요 이런 좀 전통적 자산 같은 경우가 바로 달러,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근데 이 달러나 채권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변동성 폭이 크니까는 수익보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럴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 자금이 더욱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맞추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혹시 아나운서님 크립토 윈터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빙하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빙하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의 뜻만 보면은 빙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답을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단에 QR코드 있죠?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안내멘트 따라 입장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는 우리 돈나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정답 1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 정답 어떤 거 같으세요? 사실 크립토 윈터 해석만 해도 정답이 3번 아닌가요? 1번 아니에요? 1번이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3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고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
네.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데 그냥 사실 말을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거지만은 그냥 가상화폐 시장의 암흑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이 암흑기였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한 80%, 70% 가까이 하락하는 알트코인들도 많았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였는데 이제는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네. 보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잖아요. 네. 근데 이 가상화폐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크게 조금 가격을 좀 떨궜다라는 표현이라고 맞을 정도로 크게 낙폭을 키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죠. 작년에 바로 테라 루나 사태. 네, 그 다음에 네, 또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 파산 사태. 이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낙폭을 키우면서 조금 이런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역시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다 작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런 이슈가 좀 있어서 또 추가적인 비트코인 상승세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거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테마주 공략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반감기가 어떤 거냐면은 매 시즌마다 또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이 시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나오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반감기 시즌이 언제냐?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 2024년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 시즌이 약 4년을 주기로 하는 건데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희소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가 4년 주기가 되는 내년 4월에서 5월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는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공략하시기 아니면은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테마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비트코인 테마주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안내 멘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돈나무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뉴스를 통해서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볼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떤 이 증권사에서는 진격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한 개당 1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돈나무의 캐시우드, 돈나무의 회장님이시죠. 이 캐시우드인 캐시우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약 2030년까지 30배 가까이 폭등할 수 있다. 30배 가까이면 얼마예요? 지금 한 4,800만 원 되니까는 30배 가까이면은 약 12억 정도 되거든요. 12억 비트코인 한 개당 12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승 나오면은 그에 따른 테마주 역시 상승 나오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를 공략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7,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죠. 37,000달러 선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역시나 시장에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암호화폐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최근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역시나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가격 꾸준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리스크 회피성 자금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로 지금은 암호화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오늘 공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이제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장에서 암호화폐가 3% 가까운 하락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또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찬스다 보고 있어요. 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비트코인 하면은 계속 상승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상승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눌림목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일 다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5천만 원, 5,200만 원, 5,3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의 하락은 눌림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점이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꼭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방송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사자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테마주가 있으니까는 비트코인 테마주를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움직이는 테마주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 네. 아나운서님은 비트코인 혹시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적으로요? 아니면 단기적으로요? 그냥 뭐 최소한 앞으로 한 달 이내. 앞으로 한 달 이내는 너무 단기라서 그럼 1년 모르겠지만 1년 이내라면 4만 달러는 훌쩍 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4만 달러면 얼마죠? 한 4,500 되나요? 그쵸? 아니죠. 4만 아니죠. 달러면 훨씬 더 되죠. 그쵸. 한 5천만 원 넘는 거잖아요. 한 6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비트코인 사야 되나? 네. 일단은 물론 저 역시도 그만큼은 상승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1년 사이에는 네. 비트코인이 좀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 기준으로 6천에서 7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4,800이니까는 최소한 2,2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네, 역시 관련주의 주가도 상승 나올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영웅 전찬업의 불기둥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기둥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맞추시는 분들,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나 정답 이건 알 것 같아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채팅창에 적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돈나무와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신 돈나무에서 여러분들이 정답 이거 아니에요? 정답 우리 기술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불기둥 종목 이제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수의 종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창업 벤처 투자 매출 1위인 회사이고요. 바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나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나스닥 상장했을 때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한때는 주가가 상한가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어떻게 보면은 불기둥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사실상 이 비트코인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비트코인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 비트코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거래소로 쓰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업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가요.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보통 키움증권. 네. 그렇죠. 키움증권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첫 번째는 빗썸, 두 번째가 업비트예요.
첫 번째가 빗썸인가요? 업비트가 1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도 업비트 같아요. 네, 말을 잘못했네. 네, 첫 번째가 업비트, 두 번째가 빗썸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업비트 같은 경우가 역시나 조금 이 코인 사용자분들이 계속 많다 보니까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업비트의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업비트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바로 두나무라는 회사입니다. 두나무. 이 두나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 두나무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불기둥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의 지분을 7%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사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네, 이 두나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나무의 지분을 투자한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의 주가 역시도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웅 전차남의 불기둥 종목 여러분들이 당장 관심 가지시고 당장 공략을 하셔서 당장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벤처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벤처 투자 회사들의 역할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이 상장 회사들이 상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금액을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투자 금액을 모아 크라우드 펀딩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창업 벤처 투자 회사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네, 벤처 투자 회사이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대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많은 창업 벤처 투자 회사들 가운데서 매출이 520억 6,500만 원이요.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1위.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들 가운데서 매출 1위의 회사를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2,500원에서 2,600원밖에 안 하는데도 시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1,000억 이상은 넘고요. 네, 한마디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매출 벤처 투자 회사들 가운데서 매출 1위고 두나무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가 최소한 현재 주가는 5,000원, 6,000원은 돼 있어야 그게 적정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낮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을 하시면은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20% 이상 상승 나오는 거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코인 거래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이낸스라든지 뭐 코인은 그리고 그 외 여러 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두나무 입장에서도 이 두나무를 나스닥에 상장을 조금 하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토한 나스닥에 또 상장 안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2021년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벤처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주가가 상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 상한가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지 마시고 지금 공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의 기쁨 또는 이 재미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수혜 종목의 세 가지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수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의 매출 1위고요. 세 번째는 이 두나무가 나스닥으로 상장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한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내가 알고 싶다. 이 종목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략하고 싶다. 이 종목 정복하고 싶다. 네. 요즘에 네. 이 정복하고 싶다가 조금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또 IM 솔로에서 네. 어떤 분이 또 이게 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네, 정복하고 싶네. 네. 이 종목을 정복하고 싶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불기둥 종목을 한번 정복하고 싶다. 내 거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서
QR 코드 통해 가지고요. 돈나무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방송 끝나고 이 종목을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려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의 기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암호화폐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 7%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스닥 상장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 그리고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해당 기업의 주가 역시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관련주 궁금했다 하시다면 오늘 돈나무 공략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관련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실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수혜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사용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나무를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늘 기업 역시나 유망하다라고 보셨고 오늘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가와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몇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몇 개가 없는 것 같은데 벤처 투자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회사는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위지트가 시총이 몇 억이 되는지 또는 네. 뭐 우리기술투자가 시총이 몇 억이 되는지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투자도 역시나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역시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짜 이 비트코인의 색깔을 좀 강하게 띈 종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 말이 어떤 거냐? 그 회사를 좀 보는 모멘텀은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벤처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회사이기도 일자리 해요. 관련 기업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2016년, 2017년에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은요. 네. 그때 우리 문땡땡 씨가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우리 그때 이 대선 시즌이 한창이었을 때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역시나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도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벤처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벤처 투자회사 같은 경우가 영화 제작사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한때 상한가까지 갔었던 회사 같은 경우도 플랜티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벤처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벤처 투자 회사는 업비트 관련 대장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나중에라도 정책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도 갈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을 정복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 공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안내 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 우리 돈나무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호화폐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 오늘 준비를 해주셨고요.
전일 3%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만큼 이제는 암호화폐 관련주 여러분들께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